경기도 시흥 무진해동. 산자락을 따라 길쭉한 모양의 밭이 나옵니다. 낮게 드론을 띄워 촬영해봤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용버들입니다. 여기 원래는 뭘로 쓰였어요? 그냥 뭐 감자도 심고 뭐 고구마도 심고 고추도 심고 이러가 저 나무 이름은 아세요? 몰랐어요. 그냥 이제 농사 짓기가 어려우니까 뭐 그냥 저거 심어놨나 생각으로 했지. 저게 보상에 대해 단계가 됐으면 의식을 했죠. 당초 농업계획서에는 고구마와 옥수수를 심겠다던 땅입니다. 땅 주인은 바로 이분. 용버들만큼 유명해진 일명 LH 강 사장입니다. 내부 정보 활용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땅을 샀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땅을 샀나요? 땅 왜 사셨나요? 어떻게 사신 겁니까? LH 내부 정보 이용하세요. 그런데 투기한 사람, 강 씨만일까요?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습니다. 토지 거래는 주로 광명 시흥지구에 집중되었으며 LH 과천의왕 사업단 보상 담당 직원 강 씨. 여기에 동료 직원 5명. 그리고 단장이었던 박모, 김모 씨도 보상 투기 의혹 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보상 전문가들, 이들은 솜씨 좋은 타짜였습니다. 땅, 대체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뒤져봤습니다. 3기 신도시 지역 토지대장과 LH 직원 명부를 일일이 대조해 전현직 17명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 추적해봤습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 충청과 경북, 전북에 걸쳐 있는 이들의 땅 면적은 9만 6천 제곱미터, 축구장 12개 면적입니다. 특히 광명 시흥지구에선 축구장 3개 면적 2만 6천 제곱미터를 사들였습니다. 땅산 시점 2019년 5월 이후가 많습니다. 신도시 2차 발표에서 광명 시흥이 누락되자 들어간 건데 추가 지정을 노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명 LH 강 사장이 땅을 산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들보다 2년 전인 2017년 대거 광명 땅을 사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둘이 아닙니다. 이들은 과연 누굴까? 광명 노원사동의 한 비닐하우스. 2017년 7월 LH 전북본부의 직원 형제가 4억 9천만 원에 사들인 땅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LH 직원인가요? 직원의 가족들요. 저 정도는 몰라요. 상황이 그래요? 여기 경작하시는 거 맞으시죠, 선생님이? 아이고, 모른다니까. 아니 안 해요 안 해. 2년 뒤 형제는 근처 땅을 더 사들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형제 땅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 이를 형제의 사촌 동생들도 역시 농지를 사들였습니다. 이 땅 땅이네. 논이네 논. 그 물을 봤대요. 이 땅 어떠냐고. 예. 그랬더니 뭐 볼까 있고 뭐 괜찮네. 뭐 나중에 뭐라도 써볼 수 있겠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물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점이 LH 직원. 사촌 동생 땅 바로 옆 논은 LH 전북본부 출신 박모 씨 땅입니다. 그리고 길 건너 400m 거리에 있는 큼지막한 산은
LH 전북본부 전현직 4명이 주인입니다.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는 땅 주인들 모두가 LH 전북본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2017년) 이후 광명 시흥지구에 땅을 산 사람들의 주소지를 모두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밖에 외지인들이 사들인 땅은 26만 제곱미터. 이 중 30% 가까이를 전북 거주자 84명이 사들였는데 충남 거주자 땅 면적의 2배입니다. 특히 84명 중 무려 48명의 땅이 노원사동에 집중됐습니다. 전라북도 분들이 언제쯤 많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2017년도에 사셨던데. 18년도도 그렇고 20한 3년 전후인 것 같은데 그때 뭐 연락이 계속 온 거예요? 어땠어요? 물건 있냐 뭐 맹지도 괜찮다 오늘은 못 보고 뭐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전화를 드렸더니 샀어요 이렇게 된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때도 이제 전주 쪽에 있었던 분들인데 대체 2017년과 18년 전주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취재진은 노원사동에 첫 발을 들여놓은 전주의 법무사 이모 씨를 찾아가 봤습니다. 2017년 3월 가족과 법인 이름으로 19,000제곱미터를 사들인 인물. 그가 땅을 산 뒤 전주 사람 수십여 명이 대거 광명 땅을 사재기했습니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주택도 있고 거기다 설령 그 특별 제한 가려고 해제가 되면 당연히 거기 개발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 땅이 쌌어요 거기가. 저도 검색을 여기저기 엄청 해요. 얼마였어요? 그 당시 평당? 그게 전체 25억이에요. 평당 한 50만 원꼴이에요. 이 씨 땅은 현재 공시지가만 4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토지가 수용될 경우 보상액은 4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18, 39. 어느 정도 그래도 괜찮은 투자였던 건가요? 17년도에 사신 분들은 거의 다 이 정도 이상 같죠. 지작물 보상 제외하고 이 토지 수용만 본다면 대략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 정도. 네, 시세대로 나와요. 그는 왜 광명 땅을 사들인 걸까? 정보는 어디서 들으신 건가요? 법무사는 이제 구독 등기 이용받으면 사실 전국에 많이 다녀요 여기저기 도시를. 우리 법무사들도 뭐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이니까 여기는 이렇게 그 서울하고 수도권 붙어 있는데 이렇게 큰 뭐 그 땅들이 많이 있다. 그러다가 이제 본 거죠. 그가 산 땅은 대부분 농지. 직접 농사를 짓는지 물어봤습니다. 우리 그 서울에 있는 동생이 지어요. 선생님 직접 지으세요? 예. 근데 어차피 농지 취득 계획서에서는 각자가 다 써내야 되잖아요. 자제분들까지. 그럼 저 이제 바쁘니까 이제 끊고요. 예. 끊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러면 이제 작용을 하시진 않는 거죠. 이 씨는 멀리 광명 땅을 산 이유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동생 역시 취재진과의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다 투지가 아니고 사람들한테 그만큼 제가 지금 몇 년 전에 아파트에 투자했으면은 더블로 넘게 버는 거예요. 그것을 쓰시던가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뭐 지하들보다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만 그만할게요. 수수께끼는 경찰 수사에서 풀렸습니다. 법무사 이 씨에게 정보를 넘겨준 배후 인물이 드러난 겁니다. 과거 광명 시흥본부에서 환지 업무를 담당했던 LH 전북본부 직원 정모 씨. 그는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법무사 이 씨와 함께 법인을 만들어 차명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전주 사람들의 광명 땅 원정 사재기. 그 미스터리의 끝에는 결국 LH의 또 다른 타짜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신도시 지역 내에 땅을 투기한 이 투기꾼들의 이 첫 번째 목적은 당연히 이 막대한 시세 차익입니다. 그런데 이 시세 차익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보상 혜택들을 보너스로 받거든요. LH와 잘 협의해서 갖고 있는 땅을 양도했기 때문에 협의 양도인 택지라는 이 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집니다. 이 땅을 물론 공짜로 주는 건 아니고 시세보다 훨씬 싸게 주겠다라고 해서 이 자격을 주는 겁니다. 물론 신도시가 이제 다 개발되고 나면은 이 부동산의 가격은 굉장히 크게 올라가겠죠. 1000평방미터 300평만 대토 보상 받으면 이 사람 아마 평생 놀고 먹어도 될 거예요. 상당한 개발 이익이 향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대토 보상을 노리고 들어간 것이 더 가장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렇죠. 세 번째 보너스는 바로 이 농작물 보상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모래기한 것처럼 나무들이 잔뜩 심어져 있거든요. 이게 용보들이라는 나무입니다. 이 용보들이 몇 년 자라면 이렇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용보들일까? 작은 것보다는 좀 더 큰 게 유리합니다. 큰 게 더 비싸요. 그러니까 무슨 나무를 심어야 돼? 1년에 쑥쑥 크는 나무. 심어도 비료 줄 필요도 없는 거. 그냥 내박쳐도 잘 자라는 거. 그거 정말 잘 자랍니다. 그리고 정말 생명력 끝내줍니다. 죽지도 않아요.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힌 건요. 이 논밭에 진짜 농사를 지었던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상 못 받습니다. 농민들 그냥 농사 지면 거기다 배추 심고 벼 심고 오리지널 논과 밭으로 이용하면 보상이 없습니다. 그 식물은 당에 농사 져서 수확하면 끝이니까. 피해가 없다. 피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생각해도 거기다 농사 짓겠어요? 나무 심겠어요? 당연히 나무 심죠. 일반 농민은 진짜 순수한 농민들은 그런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신도시 내에는 어쨌든 수용이 되지 않습니까? LH에 강제로 수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땅을 매입한 가격보다도 보상 가격이 어떤 경우에는 더 낮은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험하죠. 그래서 이 진짜 타짜들은 땅을 어디다 사느냐? 바로 이 신도시 경계면, 요 경계면 바로 바깥쪽 여기다가 땅을 사는 겁니다. 어차피 신도시로 개발되면은 땅값은 여기도 올라가고 여기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다 보상을 받고 수용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수용이 안 되는 땅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계속 가격이 올라가면서 시세 차익이 여기 안쪽보다도 훨씬 더 크게 된다는 거죠. 왜냐? 개발 압력이 생기거든요. 이제 언젠가는 개발할 땅으로 돌변합니다. 진짜 이번 합동조사하면서 정말로 조사해야 될 건 오히려 내에 투자하는, 내에 땅 사는 사람 순진할지도 몰라요. 진짜는 그 경계 보고 딱 외부에 사는 사람들이야. 경기도 안산 장상 신도시 주변 농지. 고가도로만 지나면 신도시 예정 부지가 나옵니다. 직선거리로 350m 떨어져 있습니다. 땅 주인 확인해보니 한샘의 사장급 임원. 2014년 이 땅을 사들였습니다. 나무들이 촘촘히 심어져 있는데 쓰러진 채 방치된 것도 있습니다. 땅을 산 뒤 신도시 예정지로 선정되면서 주변 땅 시세 50%가량 올랐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사신 건가요, 그러면? 주말 농장 목적으로 봐주시면 된다고 하시고요. 초창기에는 야채를 좀 하셨는데 지금 이제 그 조경 목적의 소나무 같은 나무들을 좀 심어 놓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조경업을 하시는 건가요? 그냥 취미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취미로 소나무를 키우신다고요? 경기도 남양주 별내 신도시, 그리고 2년 전 지정된 3기 왕숙 신도시 예정지, 그 사이 위치한 3만 1,000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임야의 주인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입니다. 7년 전 5억 7천여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남양주시는 근처에 체육공원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왕숙 신도시가 본격 개발되면 땅값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KBS에서 나왔는데요. 근데 200이야. 근데 200은 비싼 거 아니야. 김 회장 측은 친척이 자금 문제로 매입을 요청해와 친척 땅을 사준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1986년에 큰아버지인 그 김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묘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집안에서 매수를 했던 건이고 제 차익을 노리고 했다는 건 모르겠지만 그 집안 친척 형제 간의 거래라서 취재 과정에 속속 발견되는 3기 신도시 주변의 저명 인사들 땅. 여기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KBS는 신도시 8곳 예정지와 그 바깥 500m 땅의 토지 대장을 모두 열람해 지난 10년간 거래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래서 경계 바깥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일단 조사 대상은 개인 2만 5천 명, 그리고 법인은 679곳으로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토지 거래 건수는 신도시 경계 안쪽이 근소하게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30한호 공급이 예고된 2018년 이후 3년간은 외곽 땅 거래가 더 활발해졌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개인보다 법인들이 더 큰 땅을 매집했습니다. 기업인들은 얼마나 땅을 사들였을까? 상장사, 등기임원 13,000여 명과 신도시 주변 땅 소유주 명단을 대조해봤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신도시 부지와 외곽 땅을 취득한 상장사 임원은 모두 47명, 100필지, 15만 5천여 제곱미터였습니다. 전체 100필지 가운데 가장 많은 지목은 농지, 25명이 보유 중이었습니다. 5명은 주말 농장이 허용되지 않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신도시 예정지보다 외곽 땅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7배나 됐습니다. 기업인들이 바쁘시잖아요. 근데 영농을 하려고 그러게 되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3, 4일은 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바쁜 기업인들이 가서 3, 4일씩 농사를 짓는다는 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정부지 발표 1년여 만에 신도시 6곳의 공시지가 최대 1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들 기업인들의 자산도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누구보다 빨리 판의 흐름을 읽어내 게임에 판돈을 건 부자 농부들. 이들은 농지 매입 방법도 특이했습니다. 고향 창릉, 신도시 예정지 인근 임야. 완만한 구릉에 화렵수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나무들이 앙상하게 말라 죽어갑니다.
봤어요. 그때 구멍이 이만큼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냄새 맡아 보니까 농약 냄새가 많이 나더라니까. 그러니까 구멍 뚫고 누가 제초제를 집어넣어서 이걸 주는 거예요. 이게. 직접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도 구멍이 있네요. 이만큼씩. 그때는 이게 막 농약 냄새 나고 괜히 죽지 않아요. 이게 나무가. 이게 구멍이 꽤 깊은데요. 누가 그랬을까? 주민들은 땅 주인을 의심했습니다. 감히 남의 산에서 지우겠습니까? 다 이게 관리인들이 한 짓이지 이게. 제3자는 그런 짓을 못하죠. 원주인이 팔아먹고 산 사람이 이렇게 한 것 같다고요. 그게 산 사람이 우 회장, 그러니까 회장님인가요? 그새 뭐 자기네 그 회장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땅 주인은 우오현 SM그룹 회장. 2015년 1억 3천만 원에 이 땅을 사들였습니다. SM그룹은 경남기업과 대한해운을 주력으로 53개 계열사를 거느린 재계순위 38위 신흥재벌입니다. 우 회장은 이듬해 9월 주변 땅 3필지를 더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 이 땅과 인접해 있는 고양 창릉이 신도시 부지로 선정됩니다. 소문은 16년도부터 여기가 이제 뭐 개발이 된다, 수용이 된다 이런 말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 우 회장 삼라농원이란 농업법인에서 땅을 샀습니다. 삼라농원은 다름 아닌 SM그룹 계열사. 대표와 감사는 우 회장 딸들입니다. 삼라농원에 땅을 왜 그렇게 많이 사신 거죠?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버님이 저 농사 짓나요? 우 대표님. 등기부 등본에 적힌 삼라농원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SM그룹 계열사인 경남기업 건물. 어디에도 간판이 없습니다. 대체 어디 있는 걸까? 그럼 삼라농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삼라농원이라고 우리는 자세하게 모르는데. 어렵게 전화 연결이 된 삼라농원 담당자. 알고 보니 경남기업 회계팀 직원입니다. 그러면 경남기업 회계팀 직원이시라면서요? 예, 맞아요. 근데 삼라농원 매매 현황을 알고 계세요? 상구를 제가 관리하니까요. 자, 장부를 관리하시나요? 예. 그 같은 기업인가요, 그러면? SM 그룹이잖아요. 예, 그룹사에 소속돼 있는 삼라농원입니다. 아, 일단 알겠고요. 저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왜 회장님한테 이 땅을 팔았을까요? 그건 모르죠. 왜 그랬는지 그 옛날에. 아니, 이게 무슨 땅인지 어떤 면적인지도 모르겠지만 SM그룹 측은 뒤늦게 해당 임야에서 조경 사업을 할 계획이었지만 사업 허가가 나지 않아 우 회장에게 개인 텃밭 용도로 팔았다고 밝혀왔습니다. 그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시가를 얼마를 통해서 구매를 했고 그게 정상적인 가격인지 이런 부분들은 또 다 따져봐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건설업을 모태로 그룹을 일군 우 회장. 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63필지 38만여 제곱미터의 땅을 사들였습니다. 대부분 2000년대에 사들인 땅인데 그 뒤론 땅 매입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반면 우 회장 딸이 대표로 있는 삼라농원은 2013년 이후 38개 필지 7만 4천여 제곱미터 땅을 사들였습니다. 축구장 9배 넓입니다. 3기 신도시 인근과 수도권, 인천 부평, 충남 서산과 아산, 충북 음성, 경북 김천과 포항까지
전국에 걸쳐 있었습니다. 개인이 그렇게 많은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엄청나게 비용이 드는데 출자로서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농지까지 실질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이런 농업법인들 얼마나 많은 신도시 땅을 갖고 있는 걸까? 지난 10년간 3기 신도시 8곳 주변에 땅을 사들인 농업법인은 모두 25개. 123필지를 보유 중인데 축구장 20배 넓입니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 한 회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야구장, 동호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입니다. 왕숙신도시 부지 안에 있습니다. 대한영농이 신도시 발표 뒤인 2019년 11월 샀습니다. 그럼 사무실이 어딘지는 혹시? 있는 교단이 걸리니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농업회사 법인을 추적하는 거예요. 이 농업법인은 광명 시흥과 하남 교산 신도시 부근 농지도 잇따라 사들였습니다. 2019년 3월부터 1년여 동안 신도시 3곳에서 19개 필지 18,000여 제곱미터를 집중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땅 쇼핑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기 저 대한영농주식회사 여기 있어요. 저쪽에 있었는데 네. 그쪽에 기숙 자리를 보이시니까. 토지 매입도 하시고 투자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거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신도시 관련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또 대구 쪽도 있고 이러신 것 같아요. 토지들 매입하시고. 확인해보니 이들은 경기도 파주와 평택, 남쪽으로는 충남, 아산, 충북, 청주를 거쳐 대구와 울산까지 주로 산업단지 예정지를 사들였습니다. 자산 규모로 290억 원에 이릅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경쟁력 있는 농업 경영체를 키워내고자 도입됐습니다. 농업인이 최소 10%를 출자하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취득세,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그 관련 법률에 따라서 보통 3가지를 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가 농사 짓는 일, 농업 경영이라고 하죠. 생산물을 생산하는 일. 또 하나가 농산물을 유통하는 일, 유통 판매하는 일. 그다음 마지막으로 해당 농산물을 가공 제조하는 일. 이 3가지가 주 농업회사 법인의 업무예요. 그런데 이 업무와 달리 주된 업무 외로 부동산업을 한다. 부동산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농지법을 정면으로 반하는 겁니다. 대한영농이 2019년 올린 매출은 불과 1,700만 원. 매출도 없이 엄청난 땅을 사들인 겁니다. 부동산 투기가 의심됩니다. 대부분 투기 목적으로 그 토지를 사들이는 회사들은 매출액은 거의 없는 거죠. 그냥 땅만 사두고 있고 실제로는 고수익에 무슨 영농을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매출은 거의 안 나는 상태 속에서 이제 나중에 개발이 되게 되면 그 땅에서 나오는 그 자본이득을 갖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시기니까. 농업법인의 법적 대표는 임모 씨. 그의 주소지로 찾아가 봤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주인 혹시 아세요? 아드님이 오세요? 수소문 끝에 동생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이 농업법인 대표라는 사실을 처음 들었다고 합니다. 형님 저희 무슨 대표요? 대한영농영림이라고. 형이 대표라는 소리는 소나타 한 번은
가서 다 찌그러지고 그런 거 그러니까 대표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죠. 가족분들한테도 말씀 안 하셨나요? 지금 모른다니까 진짜. 어찌된 일일까? 감사 보고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대한영농영림은 한 자산운용사와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240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렸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법인 임 대표, 돈을 대준 컨설팅 회사의 감사로 등재돼 있습니다. 자신이 감사인 회사에서 돈을 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업법인의 배후로 의심되는 이 컨설팅 회사,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누구세요? 아, 예, KBS에서 나왔는데요. 아, 제가 몰라요. 아,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고, 뭐 어떤 것 때문에 오신 줄 알고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짜고짜 모른다는 사장님. 잠시 뒤 문을 열어줍니다. 들어오세요. 여기 찍지 마세요. 저희가 토지 투자 관련해서 이제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땅 이야기가 나오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빨리 나가세요. 내가 왜 다짜고짜 얘기하는 그걸 취재진을 쫓아냅니다. 나가세요. 괜찮아요? 아, 여기 부동산 회사 아닙니다. 네, 대한민국. 계속 인터뷰를 요청하는 취재진. 대표님, 그럼 제가 좀 여쭤보기만 할게요. 갑자기 다시 문이 열립니다. 아니, 대한농림영림하고 어떤 관계고 그다음에 내가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아니, 임원분들이 다 맡으시니까. 그러니까 영농회사를 통해서 그 부동산 수익을 내시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회사 수익을? 아니, 대표님 지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니, 뭔지 모르는 회사한테 그렇게 돈을 오랫동안 빌려주세요? 아, 그럼 연락처 주세요. 대낮 여의도 거리의 추격전. 대표님, 그러니까 그게 장기 차입금을 왜 그렇게 오래 주셨냐고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수익을 내셨는지 그것만 좀 설명해달라니까요. 너라니까? 결국 컨설팅 회사 대표 아무 답도 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이번엔 농업법인에 118억 원을 빌려준 또 다른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부동산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KBC가 확정이 되면 이 땅은 다른 농지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냥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 되어 나온다는 건 확실하니까. 농업법인이 실제로 경작을 하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그건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출을 해주는 거죠. 농지를 못 살 경우에 대지나 작동지일 경우 영세 매입하고 농지일 경우 일단 영농영림에서 매입을 하는 그런 건물이잖아요. 투자 수익은 무슨 5% 6% 이렇게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10% 20% 고수익을 내서 고배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농지에 투기를 해서 그 정도의 고배당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수익이 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농지 투기가 개발만 되게 되면 큰 투기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라는 것들이 알려지면서 전문적으로 원래 자본시장에서 활약해야 될 회사들이 농지 투기에까지 진출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 헌법 121조에는 이 경자 유전의 원칙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농사 짓는 사람만이 논밭, 이 농경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자 유전의 원칙은 이 헌법상에만 형식적으로 남아있고 실제로는 너무나 많은 예외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농민 아니더라도 농지를 살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 LH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농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농지를 구입했거든요. 이런 영농계획서 하나만 제출하면은 얼마든지 농지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LH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계획서에다가 벼나 고구마, 옥수수 이런 거 재배한다고 계획서에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그 논밭에다가 용보를 심었지 않습니까? 이래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법의 허점이죠, 이게. 영농 농지를 구입하려면 영농 계획서를 내는데 계획서를 내고 나서 딱 통과가 되고 나면 이후는 아무도 되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실제 이거 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그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가짜 서류를 내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올해 공직자 재산 신고가 지난달에 있었는데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01명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농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국회의원 3명 중에 1명은 여의도 농부다 이런 비아냥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의도 농부 중 가장 비싼 땅에서 농사 짓는 의원 누굴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입니다. 강 의원은 경남 창원에 18억 원에 달하는 10,000여 제곱미터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말 그대로 부자 농부입니다. 강 의원, 어떻게 이런 농지를 갖게 된 걸까? 우리 논이 한 1,000평밖에 없더라고요. 네네. 그걸 난 중학교 2학년 때 알게 돼서 제가 참 돈을 모아서 사줘야 된다고 했는데 98년도에 동네 경매에 나와 있어서 그때 엄마 아버지한테 호소한다고 산 거예요. 네네. 강 의원의 농지 사랑은 1990년대 후반 시작됩니다. (98년과 99년) 과수원과 논밭 등 5필지를 사들입니다. 경남 도의원 시절인 2003년엔 밭 2필지를, 2008년엔 임야 등 4필지를 더 샀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다시 임야 10,000여 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창원 도심의 농지 아니면 임야를 골라 꾸준히 땅 쇼핑을 해왔습니다. 특이한 건 이 땅 중 상당수가 수용된다는 겁니다. 먼저 2006년에 논 한 필지, 2007년엔 조그만 밭이 수용됩니다. 체육시설이나 공원이었습니다. 2016년과 17년에는 밭 3필지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포함됐습니다. 전체 보상가액이 12억 원을 넘습니다. 도심 한쪽 묵혀둔 농지가 막대한 보상금으로 되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강 의원 올 2월에도 땅이 수용됐습니다. 23년 전 경매에서 낙찰받은 과수원이 근린공원 부지가 된 겁니다. 이 땅 시세 차익만 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상 과정에선 과수원 수목조사가 엉터리로 진행돼 보상금 6천만 원이 더 지급됐습니다. 강 의원은 2차례 조사 과정에 직접 참석해 압력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1993년도에 작성된 서류를 제시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최종 감나무 500주로 산정한 것으로 이쯤 되면 탁월한 농지 테크인 셈인데 강 의원의 못 말리는 농지 사랑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아들 차례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창원 삼정자동의 논 2필지를 3억여 원에 사들였습니다. 농업계획서를 확인해보니 영농 경력은 아예 없고 배추를 키우겠다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인근 부동산에선 그린벨트 해제 1순위 땅이라고 말합니다. 취재진이 강 의원 땅을 취재하는 과정에
우연히 강 의원을 마주쳤습니다. 선산이 근처에 있다면서 투기가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얼마나 고향에 애착이 있고 투기를 하려면 딴 데 가지 뭐 하려고 이게 아무것도 없는 이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정의롭게 사는 사람을 왜 이렇게 음해를 하는지. 논란이 된 과수원 조사 과정은 지주로서 잠시 들렀을 뿐이라며 오히려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말합니다. 묘지의 땅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60억 원 돼야 되는데 40억이 넘었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너무 턱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재심 요구를 했는데 그 돈을 받았어요. 받고 양도세 다 냈어요. 아들이 사들인 논을 두고선 이렇게 말합니다. 주말 농장이라 맹맹하기는 그렇지만 동네 부동산에서 권유를 해서 아들이 보고 아유 나도 주말에 엄마 여기 와서 머리도 식히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이거 하면 좋겠다 해서.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그 길에서 꿈을 꾸며 걸어가리라. 을지로에는 감나무를 심어보자. 감히 익을 무렵 사랑도 각종 개발 호재로 이른바 꾼들이 모여든다는 충북 청주 오송읍. 나무 심기가 한창입니다. 농지에 나무는 왜 심는 걸까? 보상받자고 쓰는 거지. 왜 받아요? 돈 벌라고. 뻔한 거지. 옛날 파트 같으면 절대 농자 절대 나무 못 써. 농사야. 정치인들의 우리 동네 농지 사랑은 전국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오송에서 직선거리로 10km쯤 떨어진 청주 청원구. 지난해 산업단지 개발 계획이 발표된 뒤 동네 풍경이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사과나무 묘목이 심어진 땅. 땅 주인은 민주당 소속 임정수 청주시의원입니다. 2016년에 매입했는데 임 의원 2억여 원이라고 재산 신고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4억 원이 넘는 땅입니다. 사과 농사 누가 짓는 걸까? 다음 날에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임정수가 내 동생이요. 10년 됐쇼. 내 동생 삼대가 1년 농사를 짓고서 저는 사업한다고 농사를 못 짓었잖아. 그럼 어떻게 나무를 심으니까 맘대로 해주고 그러더라고. 사과나무를 이렇게 심은 것이 왜 그랬을까? 사람하고 하등의 상관이 없는 거요. 그런데 임 의원은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이거 농사는 의원님이 직접 지으시는 건가요? 제가 짓죠. 현장에 가봤더니 다른 분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형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바쁘잖아. 다른 분이 하고 있는 거면 이 약간 농지법 위반 아니에요.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는 거예요. 계양구 의회의 민주당 소속 윤한 의원은 인천 강화, 서구, 계양구 등지에 20필지 41억 원 상당의 토지를 가족 명의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세요. 대부분 농지로 2013년 이후에도 꾸준히 사들였습니다. 사형전 농사꾼이야 농사꾼 대대로. 근데 의원님은 좀 바쁘시잖아요. 바쁘면 이제 구의원 이제 되니까 이제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관리하면서 지금도 뭐 기술 와서 지금 뭐 상추 따고 뭐 밥 해주고 뭐 일이지. 이 중 3필지가 3기 계양 신도시로 지정됐는데 매입가보다 최대 2.5배가량을 보상받았습니다. 그런데 윤 의원 의정활동 내역을 살펴보니 문제적 발언들이 눈에 띕니다. 3기 신도시 발표 2년 전 구의회에서 세무공무원을 상대로 높은 공시지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농지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공시지가가 형 거래가보다 훨씬 높게 책정돼 있어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는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지난 1월엔 정반대로 말합니다. 신도시 토지보상협의가 한창일 때입니다. 토지보상이나 보상 액수를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서 불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18% 합의율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보상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요. 자신의 이익에 따라 발언이 오락가락 하는 겁니다. 수차례 시도한 끝에야 윤 의원 해명 들을 수 있었습니다. 농민들이나 이분들이 생각하고 지금 이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대변한 거지 나 개인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해충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지역 주민들의 양도세나 편의를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농지 공시지가가 너무 높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는 너무 세금이 과하다고 난리를 치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세무과의 그런 현실적인 얘기를 해본 거예요. 우리 동네 개발 결정에 관여하면서도 사회적 감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지방의회 의원들. 이들이 보유한 토지는 어떤 땅일까? 경기도 전현직 시군구 의원들의 토지를 분석해봤습니다. 458명이 본인 가족 명의로 420만 제곱미터의 경기도 땅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축구장 520개의 넓이인데 의원 한 명이 평균 9천여 제곱미터 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들 토지의 2020년 평균 공시지가는 제곱미터에 27만 7천 원 선. 경기도 평균보다 1.73배 높았습니다. 토지 보유 기간은 평균 11년으로 이 기간 동안 공시지가가 113% 올라 평균 상승률의 2배였습니다. 그만큼 알짜배기 땅 주인이란 얘기입니다. 삼기 신도시와 인근에 본인 명의 땅을 가진 수도권 전현직 지방의원은 23명. 7명은 재임 중에 자신의 지역구 토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만큼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이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여러 번 외치긴 했었지만 또 한편 정부 여당 인사들을 보게 되면 우리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은 또 어느 정도 집값 오르길 바란다. 부동산 투기 이익들도 원한다. 빚내서 집 사는 걸 원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의 부동산 버블이 크게 번져가고 투기가 만연돼 가는 거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뒤늦게라도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투기 이익들은 철저하게 환수해내겠다라는 그런 행정적인 의지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다며 8개 신도시 건설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땅값은 더 뛰었습니다. 2기 신도시에서 최근까지 분양을 하고 있는 신도시가 위례 신도시입니다. LH와 SH랑 공기업이 같이 개발을 했는데 조성원가가 1,130만 원입니다. 조성원가는 수용가에 조금 더 비싼 값으로 조성원가가 나왔고 이 금액에서 땅을 팔았습니다. LH가 상당수의 땅을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냐면 평당 1,500 정도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만 LH가 땅 판매로 인한 차익만 2조 5천억 정도가 남은 거죠. 근데 그 땅을 누가 샀냐? 대다수는 재벌 건설사들이 사들인 거죠. 재벌 건설사들이 그 땅을 사서 거기다 건축비를 부풀려서 다시 소비자에게 분양을 한 겁니다. 그 분양을 통해서 건설사들은 또 2조 4천억 원 정도의 막대한 분양 수익을 가져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공기업과 건설사 그리고 투기 세력의 주머니가 채워지는 사이 서민 중산층의 한숨은 깊어만 갔습니다. 정부만 믿고 기다렸던 서민들은 이게 공공개발이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땅 장사가 허용되는 한 누구든지 맘만 먹으면 투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 집값 안정이 이어질 수 없다. 신도시 정책이 공기업이 하는 정말로 집값 안정책이라면 신도시에서 확보된 땅은 절대 민간에 팔지 않아야 된다.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썩은 고기가 있는 곳엔 하이에나가 들끓게 마련입니다. 불로소득이 생기는 구조엔 반드시 타짜가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썩은 고기를 없애야 하이에나들도 사라집니다. 신도시의 타짜들, 다시는 발붙이지 못할 공공개발의 새 판을 짜야 합니다.